어쨌든 아이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보호도 해야겠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은 좀 의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주행하다 용기 내어 글 씁니다. 저는 10년차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제 성격 문제로 남편이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을 꺼낸 거에 많이 화가 나고 실망했지만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고치겠다고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정신과 진단서를 요구해서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로 이혼 요구를 하는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고 같이 부부 상담을 받길 권유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같은 여자라고 여자 편만 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제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사이 좋았던 관계로 서서히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 통보를 당한 게 억울하고 10년 동안 헛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공허합니다. 남편은 10년간 아주 적은 돈을 벌며 공부 중입니다.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생활비 정도 벌고 있습니다. 남편의 꿈을 응원하며 이것만 되면 모두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다 제 탓이라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격 차이, 저 혼자 노력한다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과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현명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고민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렇게 정주행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우선 들어서 제 마음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이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진하게 다가오고, 그렇지만 이 안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잘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조목조목 보고 싶어요.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무슨 이유로 이 시점에 이 남편께서 더군다나 자기를 지금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원하고 힘든 와중에서 그래도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라는 걸 뻔히 느낄 텐데도 무슨 이유로 여기서 이혼 통보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겁나는 이 마음을 부인 쪽으로 이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도 민망한 거죠. 공부가 이렇게 잘 수월하게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막힘 현상이 있고 주변의 인물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굉장히 쇠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걸로 다 짊어지기에는, 내 걸로만 가져가기에는 내가 그 정도 이 배심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 쪽의 탓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지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읽으면서도 제 심정이 이렇게 무너지니 실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사연자분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도 키워야지 되는데. 진료를 사연자분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네 탓인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자. 참 의도가 나쁘죠. 그런 의도로 정신과 진료 다녀와라 라고 해서 지금 진료를 다녀온 거거든요. 의도가 나쁘니까 내 의도대로 결과치가 안 나오면 선생이 같은 여자라고 여자 편만 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탓을 하게 되어 있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런 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부부 상담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왜? 사실이니까, 맞으니까.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겁날 거예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꼭 겁먹어야 될 일은 아닐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영상을 올렸던 내용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릎 꿇고 빌고 무조건 잡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의 민망함, 수치심, 창피함, 여발한 듯이 합격해가지고 아내한테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자신감 떨어지는 현상 뭐 이런 것들로 남편이 힘든 것을 부인에게 협박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모든 것들은 네 탓이야, 내 탓 없어,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지금 부인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억울해지고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어쨌든 아이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보호도 해야겠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은 좀 의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갖고 남편하고 마주 앉아서 필요하면 하자. 이혼이 필요하면 해야지. 결혼 생활을 나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잖아.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혼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부인이 자신감 있게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찝어가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화내실 필요 없고요. 감정 그렇게 섞지 않으시고 약간은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를 권유해요. 맞네. 남편이 힘든 거네. 차라리 나는 당신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를 위로할 수 있잖아. 당신이 힘든 거를 나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더 힘낼 수 있고 뭐가 어려운 건지 나랑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 나는 그런 당신인 거를 사실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나한테 더 기대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기대는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으로 나한테 기대고 있는 거야.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 맞추자. 혹시 만약에 당신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도 난 괜찮아. 너무 이렇게 부자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신하고만 애 키우면서 잘 살면 되거든. 그쪽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 당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불행하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분자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부부의 대화고 그게 정말 부부 중심의 내용인 거고 그랬을 때 남편도 조금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혼란이 일긴 했지만 역시 그래도 내 아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부인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남편을 굉장히 많이 배려했을 거예요. 지금도 배려하고 있고 그 말을 전체 100으로 듣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분께.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아, 대화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가 보다. 정말 우리는 부부의 어떤 속 이야기 대화를 우리는 해왔을까? 이런 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